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오늘의 영어 기본 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쌤이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영어 기본 동사와 관련해서 뭐 많은 학습자들이 뭐 좀 전치사 내주기 같은 그런 책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쌤이 그 작업을 하면은 전치사 내주기 같이 작업을 하려면 정말 한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마침 이제 뭐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영어 기본 동사를 뭐 전치사 혼내주기와 같은 그런 어떤 맥락이라 그럴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본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혹은 어원 이런 것들을 총체적인 전치사와 같이 하나의 그 기본 동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과 이미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뭐 전치사는 봤죠. 사람, 사물, 행위, 개념, 기타 등등의 어떤 대상을 취함으로써 의미가 파생 발전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체제 방식으로 거기다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뭔가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요소라 그럴까요? 그런 것까지 가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쌤 역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는 그 강의는 아닙니다. 그 강의는 아니고 그냥 짤막하게 굉장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뭐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뭐 학교 시험 수능은 물론 그리고 학교의 내신 그리고 뭐 토익, 토플, 탭스 뭐 공무원 영어까지 굉장히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고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동사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 그러니까 가령쌤이 이제 전치사 혼내주기와 대응해서 영어 기본 동사를 갖다가 쌤은 기본 동사와 영어 기본 동사와 친구하기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혼을 내면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기에 앞서서 짤막하게 그 뭡니까 좀 이제 워밍업을 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유튜브의 대세라는 게 선생님 조금 좀 다른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대세라는 게 보니까 그냥 한 꼭지를 가지고 가령 예를 들었으면 전치사 at와 뭐 혹은 at 하나 가지고 그것도 뭐 사실 at를 제대로 하려면 한 서너 시간 쭉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 5분 내외 가지고 at를 갖다가 뭐 완판 정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다가 쑥 몰리는 그런 어떤 성향을 보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그 학습이 쌤은 잘 안 된다 봅니다. 그냥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렇구나 하고 그와 똑같은 그보다 또 조금 더 자극적인 어떤 또 다른 어떤 꼭지 강의라 그럴까요? 그게 또 쏠리면은 앞에서 했던 거는 재밌게 잊어버립니다. 재밌게 듣고 재밌게 잊어버리고 또 거기서 또 좀 색다른 데서 조금 더 자극적인 데서 조금 더 자극을 받고 조금 더 재미를 느끼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게 나오면 또 재밌게 잊어버리고 또 재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학습이 사실은 안 됩니다. 공부라는 것이 즐겁게 재밌게 한다. 쌤은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게 재밌게 놀면서 하는 공부는 절대 안 됩니다. 쌤은 어쨌든 지금은 사실 뭐 그 소걸음으로 황소걸음으로 뚜벅뚜벅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쌤 욕심은 그렇습니다. 쌤이 유튜브에 정말로 영어 공장을 쫙 차려놓고 한 몇 년 뒤에는 많은 영어를 공부한 학습자들이 이 영어 공장에 와가지고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쌤은 좀 즐겁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영문법과 영문법이라 그러면 사실 쌤 그 두 권의 또 책이 있죠. 영어로부터 자유 1과 영어로 자유 2. 그 내용도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보면은 최근에 쌤 이래 보니까 좀 저작권 침해라고 할 정도까지 상당히 그렇죠. 전치사 같으면 작용반작용 이런 개념은 만약에 작용반작용과 유사한 개념이든 뭐 비슷한 같은 개념이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분명히 그 크레딧 쌤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 원 저자를 갖다가 원 개념을 갖다가 제시한 사람을
그 저자를 갖다가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교묘하게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교묘하게 그 작용 반작용 개념을 다른 어떤 용어로 윤색을 해가지고 그 똑같은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설명하는 이런 경우를 사실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고 있고, 또 영어로부터 자유에서 쌤이 독특하게 뭐 재창했다고 그럴까요? 제시했다고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뭐 영미 문법서나 일본 책 이런 데서 더더구나 찾을 수 없고, 쌤이 전부 다 그 용어를 갖다가 사실은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창조를 해낸 겁니다. 뭐 긴밀과 강조라든지 아니면은 비교 대상의 동질성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구체화 추상 이런 개념은 사실은 너무나 보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 쌤이 굳이 창안했다 이렇게 고집하기는 뭐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갖다가 그냥 아무런 어떤 거 자료 출처 없이 그냥 자신의 것이냐 그렇게 내보이고 있는 경우를 쌤이 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바로 잡을 겸 쌤이 지금까지 교재로 출판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강남구청 시절 ARS 영문독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쌤이 일단 손을 댔던 저술로 이렇게 공개를 했던 내용들은 다 다룰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동사 친구학인데, 사실 기본동사에 관련해서는 쌤이 사실 그냥 강의에서 그냥 꼭지로 드문드문 이야기했을 뿐이죠. 뭔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사 혼내주기나 영어로부터 자유와 같은 어떤 그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런 어떤 강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강의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의 어떤 미끄러미라기보다는 그것의 아주 일부지만 사실은 코어,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알고 여러분들이 좀 흥미있게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쌤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많이 했는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어 기본동사 today's verb입니다. 뭐 보면 열정과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영어 고수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냥 흥미로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다가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진중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진정성 있는 그런 학습 태도만 있으면 누구나 다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자, 뭐 전사 혼내주기 영어로 자유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홍보도 하고요. 요건 이제 공식 마크입니다. 선생님 최종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영상에도 들어갈 겁니다. 영상 이미지로.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본 동사가 과연 뭘까요? 그런데 또 문제로 나왔습니다. 쌤이 재밌게 처음부터 재밌게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머리를 사매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먼저 자신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으로부터 나와야지 그게 자신의 것이지, 그냥 남들이 툭툭 던져주는 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에 대한 보상 없이 받은 거는 그냥 물 흐르듯이 저 뒤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A번 보겠습니다. 자, will this room 하고 blank 되어 있습니다. or 혹은 would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would you prefer는 뭘 좋아하다, 선호하다 이런 뜻이죠. want, 이 want인데 want은 지금 앞에 있는 이 room을 봤습니다. room을. 그리고 with shower였습니다. 이거는 a shower이기 때문에 보통 명사로 우리가 말하는 샤워라는 어떤 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냥 샤워기 혹은 샤워실이 있는 방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room이기 때문에 샤워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뭐가 들어갈까요? This room이 will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뭐 본동사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would you prefer one with a shower? 샤워실이 있는 다른 방을 갖다가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러면 이 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이 방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런 뜻을 가지는 동사가 뭐냐? 자, 그 다음 B번 보겠습니다. 자, recent discoveries. 이것도 복수가 있죠. 최근에 여러 가지
최근에 발견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뜻입니다. About corruption, 뭔가 부패와 관련해서 최근에 드러난 여러 가지 일들은 can, 뭘 할 수 있는데 serious damage to the company's reputation 이랬습니다. 그 회사의 어떤 명성에 뭔가 심각한 손상을 여기는 가하다, 뭔가 손해를 가하다, 손상을 입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뜻의 동사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보면 그냥 단순히 딱 생각하면 damage를 주다 하니까 give 생각하기 쉽죠. 샘천사 혼내주기 인트로덕션에서 늘 이야기했죠. 1대1 대응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대1 작구적 대응이 아니라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본 개념과 그 이미지를 갖다가 알고 그것이 각 대상을 만나서 어떻게 이 의미가 발전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캐치하는 것이 영어 기본 동사를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체화하는 겁니다. 자, C 보겠습니다. However able a man was 이까지였습니다. 근데 뭐 과거가 되겠죠. 여기서 he could not 하는 것도 요거는 과거 시점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요거를 가정법이라고 보고 가능성을 떨어뜨려 가지고 할 수 없을 걸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is가 와야지 제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거의 어떤 사실을 들어 가지고 현재를 갖다가 제시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저 뒤에가 가면 있나? 그건 전시사 파트에 어딘가 있습니다, 쌤이. 이게 보면은, 마음이 여린 사람은 미인을 차지할 수 없었다. 뭐, faint heart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did not win인가? 뭐 해가지고, 그 다음 defer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현재를 갖다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여기는 이제 강조니까 강조를 받는 able이라는 피수식어가 따라 나가는 결과 이렇게 이제 보치가 돼가 나와 있죠. However able a man was. 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해도 그는 could not. 자, his ability justice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동사를 모르고 이 지금 표현을 모르면은 his ability justice에서 여기서 그냥 쉽게 멘붕이 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됐다 이렇게 하면 멘붕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명사가 겹쳐가지고 그의 능력과 정의 하면 his ability and justice도 아니고 his ability justice 이래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10번 같은 경우는 이 표현, 이 동사를 모르면은 정말 이거는 깜깜한 겁니다. 깜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지금 문장의, 뜻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해도 그의 능력을 갖다가 자신이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과연 어떤 동사가 들어갈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ank you, Kate. 고마워, Kate. We can, without language like that. 그따우 소리, 이 정도 뉘앙스입니다. 지금 language like that 하는 게 그따우 소리 좀 이 정도 뉘앙스입니다. 문맥에서 봐도 그렇고요. 고마워, 케이트. 진짜 고마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빈말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 고마워, 케이트. You can without language like that. 그따우 쓸데없는 소리 없어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그죠? 너의 어떤 그따우 쓸데없는 말 그것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뭐 잘할 수 있어. 지금 이런 뉘앙스입니다. 의미입니다. 자, 이게 들어갈 거는 뭐냐 이거죠. 이제 만약에 실전에서 이렇게 시험에 딱 나왔어요. 이제 주관식으로 딱 나왔다고 했을 때 주관식으로 사실 옛날에 쌤 본고사 시절에는 전부 이렇게 주관식이었습니다. 일본 대학 입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대 뭐 모의고사도 다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런 식의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D번 정도에서 A도 모르겠고 B도 모르겠고 C도 모르겠다 해도 D번 정도에서 뭔가를 딱 캐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D번의 내용을 이게 do without 아닐까 이렇게 딱 해보고 do without 뭐 없이 지내다 뭐 없이 살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다 do를 여보는 겁니다. Will this room do? 그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써오니까 do damage 손상을 입히다 할 때 공부를 좀 더 한 수준에서는 이게 give가 아니고 do를 쓴다라는 걸 갖다가 알고 있으면서 또
손상을 입히라든지 뭔가 이익을 주다 이렇게 할 때는 give를 안 쓰고 do를 쓴다라는 게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do 이렇게 하고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 완벽한 실력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한 5, 60% 정도의 실력 갖고도 맞춰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쌤 들어갈 때 서울대 본고사 국영수 평균 성적은 합격자 평균이 평균 한 45점, 커트라인 한 45점 정도 됐어요. 100점 만점에. 옛날 강남구청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전부 다 뒤로 넘어지는 그런 어떤 표정이었는데요. 다들 뭐 99점, 98점 뭐 이 정도 다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과거에 과연 얼만큼 광범위하게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두껍게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답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자, will this room do or do you prefer one with a shower? 이렇게 했습니다. 자, this room will this room do 혹은 평서문으로 바꾸면 this.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물어봤는데 답하는 사람이 yes, this room will do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여기서 will this room do 물었기 때문에 yes, this room will do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때 do가 be useful 혹은 뭐 be effective 뭔가 쓸모가 있다, 소용이 있다, 뭐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혹은 뭐 be good 해도 됩니다. be good 괜찮아. 자, 이해할 수 있겠죠? Will this room do가 be useful, effective, good 합니다. 이게 보통 영어 그 학습서 보면은 동사의 종류, 일형식 동사 할 때 제일 앞에 딱 나옵니다. do 하고 pay, that will pay 하면 그것도 소용이 있어, 효과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보상을 지불해 줄 거다는 뜻으로 that will pay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때는 그게 뭔가 할 일을 할 거다 이런 말이죠. 개념은 뭔가를 하다, 일반적인 행위를 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this room will do 하면 이 방이 제 노릇, 제 일을 하다라는 뜻에서 이 방이 쓸모가 있다. 이런 의미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Recent discoveries about this corruption can do serious damage to 뭔가 손상을 입히다. do 본래는 이게 중요한 사형식 동사입니다. 두 개의 목적어를 연속적으로 받는 do one 가장 대표적인 게 good, harm 이렇게 되죠.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do one harm, do one good, do one good, do one harm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입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do를 쓰는지를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절대 안 잊어먹고 안 잊어먹는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유의 문제가 나왔다. do를 갖다가 묻는 수요동사, 사형식 동사로서 do를 묻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은 그 비교 우위가 있는 겁니다. 이 학습이 안 된 학습자들한테는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아마 지금 이게 뭐 do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습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뭔가 이득과 관련되는 거는 다 good 쓴다 이 말이죠. favor 뒤에 나오겠지만 favor 뭐 호의를 베풀다. 이게 justice 하면은 정당하게 공정하게 평가하다 이렇게 할 때. 근데 do one harm 하면 손해 손실 do one damage 누구에게 손상을 입히다. do one injury 부상이죠, 그죠? 우리 그 축구할 때 보면은 그 뒤에 injury time이라 그러잖아요. 부상 때문에 이렇게 time out 된 시간을 갖다가 하죠. do one injury 하면 누구의 부상을 입히다 이렇게 할 때. 어쨌든 써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최근에 드러난 여러 가지 어떤 부패의 증거들이 그 회사의 어떤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데미지를 갖다가 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However able a man was,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he could not do, his ability justice입니다. 지금 여기는 one이라고 사람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의 능력을 갖다가 여기다가 do one good 대신에 justice를 쓰면요. do one justice를 가면 누구를 정당하게 공정하게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o his ability justice는 그의 능력을 자신이 정확하게 평가하다 이런 말이죠. 제대로 평가하다 이 말이죠.
평가를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제대로 평가했군, 인정해 줄만 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꿰뚫어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다. 이런 뉘앙스도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thank Kate. 이제 do without 나오죠. 뭐뭐 없이 지내다. 우리 앞에서 한번 의의할 때 했죠. 의의할 때 dispense with 했죠. 그죠? dispense with. 이때 with를 쓴다라는 거. dispense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with는 deal with와 마찬가지로 뭔가를 다루는 겁니다. deal with도 다루는데, 이 다루긴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느냐. 그걸 갖다가 남한테 주면서, 주는 행위를 주면서 다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없이 지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그래 고마워 케이트. 근데 이거 쓸데없는 말 없어도 괜찮아. 좀 이런 뉘앙스죠.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정리한 걸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do one favor, do one good, do one justice.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다, 누구에게 이익을 갖다가 주다, 누구를 공정하게 평가하다 이런 말이고, 이걸 갖다가 이제 위에는 사형식인데 이걸 삼형식으로 이렇게 바꿀 때는 이렇게 앞으로 오고 do favor, do good, justice가 오고 to one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could you do me a favor?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동사를 갖다가 두 동사의 용법을 아까 do one harm, do one good 하는 그걸 갖다가 통째로 요 한 문장 가지고 그냥 다 이 한 문장에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를 치면은 요게 한 폴더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다른 파일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고 요 문장은 반드시 외우기 바랍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일상생활에도 얼마든지 많이 쓰는 거니까. W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삼형식으로 왔죠. Do good to peopl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who hate you. 너를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라. 이런 말이죠. 결국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This postcard doesn't do justice 했죠. 이게 이제, 앞에는 목적어를 갖다가 먼저 내고 그리고 justice를 갖다가 뒤로 뺐는데요. 여기는 이제 목적어가 the wonderful scenery라고 길기 때문에 뒤로 뺀 겁니다. 앞에 두면은 가분수 같이 이상하죠. 그래서 긴 거는 뒤로 빼는 일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빠진 겁니다. 그래서 this postcard를 했는데 postcard는 우리 뭐 엽서 보면 특히 연합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있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doesn't do justice to the wonderful scenery. 즉, 이 아름다운 어떤 경치를 갖다가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 엽서에 그려진 이 그림이 저 풍경을 제대로 멋지게 그려내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손해를 가하는 겁니다. 손해를. 해를 끼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보면 do one harm, damage, injury, 뒤에 뭐 mischief 이런 것도 있습니다. harm, damage, injury to one. 형식은 똑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He made a great scandal. 그는 엄청난 큰 스캔들을 일으켰고 and did her, 그녀에게 much harm. 크다란 상처를 입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at rumor, 그 소문은 아마도 would the bank, 그 은행에게 크다란 어떤 damage, 손상을 갖다가 끼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은행이 뭐, 그 뭡니까? 뭐, 지불 준비금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부실하다. 은행의 어떤 재정 상태 기반이 부실하다. 라는 그런 소문이 있다면, 그것이 그 은행에는 큰 어떤, 데미지를 갖다가 줄지도 모른다. 요 정도 뉘앙스입니다. 자, 그 다음, in so doing.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they have done. 그들은 great injury to the public.
그 사람들에게,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대중,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어떤 부상을 입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에서 give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1대1로 대응이 되는 우리말과 1대1, 손상을 주다, 응? 부상을 갖다가, 부상은 입히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익을 주다, 손해를 주다, 끼치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얼핏 생각은 그냥 give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give는 무언가를 갖다가 주는 행위입니다. 주는 행위. 우리 give and take라 그러죠.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겁니다. 이 주고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그 주는 게 일정한 사물이죠. 사물을 갖다가 주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손실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뭐 데미지라든지 아니면 이익이라든지 호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물이 아니죠. 사물이 아니고 전부 다 뭐다? 일정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물이죠. 결과물. 이익이다, 손해다, 뭐 부상이다, 손실이다, 호의다 이런 것들이 마치 물건처럼 가지세요 하고 주고 뺏어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행위가 그 베이스에 깔려 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행위를 나타내는 do를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아닌데 그냥 그림으로 외우고 있으면 만만치 않는 소위 관용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give 쓰면 되는데 왜 do를 쓰지?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행위의 결과물로 드러나는 이익과 손해이기 때문에 do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 do가 일반적인 행위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do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동사가 생각이 안 나. 동사가 뭘 하는데 동사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냥 앞에다가 do를 갖다 붙이면 의미는 다 통합니다. 만약에 book, 내가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read라는 동사가 생각이 안 나. I'm doing the book 하면 뭐 책하고 뭔가 하고 있네. 그럼 책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책이 가장 기본적인 읽는 거니까. 그렇게 do만 갖다 붙이면 다 통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갖다가 나타낼 때는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명사 앞에 그냥 do만 갖다 붙이면 그게 문법적이든 비문법적이든 간에 그걸 갖다가 떠나가지고 의사소통은 다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갖다가 표현할 때는 거의 다 do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when I was small, 내가 어렸을 때는 I love to watch mother. 이때는 이제 지각동사니까 원형이 왔다라는 건 챙기고요. do her hair 했죠. do one's hair. 머리를 만지다. 머리를 다듬다 할 때 do her hair입니다. 이거는 뭐 회화체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시험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이 do가. 이런 어떤 생활형 물을 때. 자, 그 다음 I'll do the shopping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나는 쇼핑을 할 거야. do the shopping. 그 다음에 My father started to help my mother. 이때도 지금 준사역 동사가 와가지고 do 원형이 왔네요. 이게 to가 오고 원형이 오고 하는 것도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자, 근데 그거는 영어로 자유 강의할 때 하기로 하고요. 어머니가 뭐 하는데 do the cooking입니다. 요리하는 걸 도와줬다 그래야 됩니다. do the shopping은 쇼핑을 하는 거, do the cooking은 요리하는 거, do the hair는 머리를 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hate doing the dishes. I hate doing the dishes는 여기는 do the dishes 하면은 똑같이 뭡니까? 요거는 설거지를 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I'm doing the book 하는 거나 거의 뭐 같은 맥락인 겁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요것도 사실은 이 차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를 매만지고 외출하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쇼핑 갔다가 와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죠? 요리를 하고 난 뒤에 나더러 설거지를 하래.
그래서 나는 설거지 하는 게 싫어. 이게 설거지 하기 싫다라기보다도 이 보면은 동명사가 왔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맨날 내 시키는데 나 설거지 정말 싫네 이런 뉘앙스입니다. I hate to do the dishes 부정사를 썼을 때하고 뉘앙스 다릅니다. 그 동명사 쓸 때 부정사 썼을 때와 그 용법의 그 의미의 차이는 역시 영어로 자유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I haven't done talking to yet.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딱 챙겨가지고 써먹어도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I haven't done. 지금 다 안 했다는 뜻이죠. 말을 갖다가 to you yet.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이런 뜻이죠. 여러분 써먹어도 됩니다. 근데 사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고 자신의 의견을 딱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보면 알겠지만, 특히 사회생활하고 이럴 때 보면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아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대화에 담긴 어떤 이미지가 브랜드 딱 떠오르면, 그걸 자기가 딱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지, 아니면 내가 싫다는 거지, 아주 좋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포착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팍 끼어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화법입니다. 근데 쌤은 상대방이 말 딱 시작하면은 끝날 때까지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끝까지 다 듣습니다. 이게 미련할 수도 있겠지만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중간에 내가 한번 끊으면 상대방도 역시 똑같이 끊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의 첫째 원칙이자 대화의 첫째 미덕,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 분명히 여러분 챙겨가지고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어떤 행위 일반, 뭔가 지금까지 본 내용은 행위를 통해서 뭔가 효과가 드러났다 이런 말이죠. 그게 좋은 효과든 이익이든 나쁜 효과인 손해든 간에 그 개념을 갖다가 딱 챙겨두면 되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효과, 결과가 반드시 있다. 물론 전혀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숨쉬기 같은 거는 그죠? 하기야 숨쉬기만큼 중요한 또 행위도 없죠. 그죠? 생존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어떤 행위가 있으면은 그 행위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서 드러나는 효과가 반드시 있다. 그게 좋은 효과일 수도 있고 나쁜 효과일 수도 있다. 행위의 결과로 드러나는 표현은 give가 아니고 do를 쓴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딱 정리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여자 어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Yes, she will do 이랍니다. 그래 놓고는 but she is not for me. 이때 for는 나를 위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상응한다라는 뜻입니다. 어울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나하고는 잘 안 맞아.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이때 will do가 뭡니까? 앞에 아파트, 그죠? 방이 쓸모가 있다라는 것은 방이 재구시를 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여자로서 정말 여자로서의 어떤 그 품이나 성품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that she will do 하면은 그녀가 괜찮아 이런 뉘앙스입니다. 마음에 들어 이런 의미도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표현이 뭔가 상대방이 저 여자 어때? 정말 미인이잖아. 뭐 천상의 선녀 같잖아. 이렇게 막 할 때 딱 깔아가지고 she will do 이렇게 얘기하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약간 비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뭐 괜찮네? 뭐 이 정도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비슷한 어떤 그런 뉘앙스가 제인 오스틴의 선생님 번역한 오만과 편견에 보면은 그 달시가 첫 무도회에서 첫 엘리자베스를 딱 보고는 그 엘리자베스를 평가하는 그 뉘앙스가 딱 이런 식의 뉘앙스로 싹 나옵니다. 옆에서 빅리가 막 이제 그 엘리자베스를 막 이렇게 축게 세우죠. 그럴 때 달시 그 뉘앙스가 딱 요런 뉘앙스입니다. 뭐 괜찮네? 뭐 이 정도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꽉 치켜올렸을 때는 좀 이렇게 살짝 낮추는 느낌이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괜찮아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쌤이 너무 좀 장황하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쌤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유튜버 뭐 영어 학당이라면 학당이고 앞으로 공장이 되겠지만은요, 이걸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라는 어떤 그런 각오도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두는 행위 일반이다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엔 자, 어떤 동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